안녕하세요. 네, 성북구청 독서토론 아카데미 세 번째 시간 이렇게 시작합니다. 김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출석 체크 함께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안북을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3주 전에 이 수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이에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기온차가 정말 심하고 그래서 주변에서 아파요, 독감 걸렸어요, 감기 왔어요 이런 분들 너무 많으신데 건강 유의 잘 하셔가지고 우리 또 체력이 필력이고 또 체력이 독서력이에요. 여러분들 항상 이 코로나 중에도 건강 유의하셔서 항상 안전하게 또 집에서 비대면 수업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제 지금 바로 출석하시는데요. 자,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우리 산수유님 열혈 참여. 산수유님 표창 안 줍니까? 채팅왕 이런 것들 감사드리고요. 화사해졌나요? 헤어스타일 조금 바꿨는데 거의 비슷하죠. 뭐 일주일밖에 안 돼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보일 수 있을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반응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재밌었다. 토토짱님, 정현경님 안녕하세요. 다 모두 너무너무 반갑네요.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딱 제 시간에 오시는 것 같아요. 진짜 지각하지 않고 딱 10시에 게임체인저님도 오셨고요. 지난주 실시간 토론 라이브 너무 재밌었다. 반응이 진짜 엄청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방송도 굉장히 기대된다. 많이 기대감을 표하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의 경쟁자는 유재석이다. 유퀴즈를 뛰어넘는 예능, 교양 예능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쓸신잡 이런 것보다 독서 토론이 훨씬 재밌어요. 한 사람의 그 지식을 이렇게 오랫동안 축적해 온 것 이렇게 들으면 정보도 되고 지식도 되고 하지만 또 그때뿐이지 또 이렇게 휘발되고 그럴 수 있는데 책을 한 권 이렇게 함께 읽고 현장에서 이렇게 채팅으로 참여하면서 하면요 너무 재밌지 않나요? 네. 그래서 아마 이 방송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느낌 그리고 내가 책 한 권을 충실하게 읽었다는 그런 만족감 뿌듯함이 있는 그런 교양 방송 제가 꿈꾸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자, 오늘은 첫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독서 모임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책 모임 운영하는 방법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시간 10시 40분부터 진행될 것 같아요. 지난주와 같은 게스트 하지만 역할은 달라요. 이혜령 오수민 작가님 모셔서 여러분 올해 성북구 한 책이죠. 리커버 책인데 김소영 작가의 어린이라는 세계 이 책으로 독서토론 생중계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지난주랑 좀 달라요. 역할극이 준비가 돼 있어요. 역할극. 어떤 역할극일까요? 우리가 책 모임에 나가면 뭐 이런저런 사람들 되게 많이 보잖아요. 책 읽어왔을 것 같은데 안 읽어오고 뭐 이렇게 자기 얘기 많이 하고 또 여러 유형이 있어요. 그 유형들을 오늘 거의 시뮬레이션 하듯이 역할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리허설도 했어요. 진짜 열심히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재밌게 시청해 주시고 무엇보다 참가자분들이 함께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적극적으로 많은 리액션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많이 조금 들어오시고 계신데요. 출석 체크 한번 하겠습니다. 1, 2, 3강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저 개근했습니다 하시는 분들 손 번쩍 들어주세요. 지금은 개근했어요. 개근자만 드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아쉽죠? 리뷰킴님. 한 30강 해야 되는데 그죠? 전 체력이 충분해요. 네. 자, 저 개근했어요 하시는 분만 손 번쩍 들어주세요. 지금은 개근자만 그 체크하는 분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연희님, 노라쌤님, MJB님, 정진희님, 3강밖에 안 되죠. 윤세리님, 체리나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산수유님, 그렇죠. 산수유 빼면 또 안 되죠. 산수유님 같이 개근, 예, 손 번쩍 들어주셨어요. 자, 여기까지인가요? 자, 이분들 위해서 박수 한번. 자, 현장 계신 분들도 박수 한번 여기 좀 쳐주세요. 우리 원래 이순님님, 정명수님, 예, 빨리빨리 이제 체크하셔야 돼요. 원래 이렇게 끝나면요, 앵무새님도 원래 성북구청장이 오셔가지고 우리 참가하신 분들께 이렇게 수료증도 드리고 축하해드렸거든요. 오늘은 그렇지 못하지만 제가 진심으로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황원영님, 송혜성님 또 개근하셨군요. 축하드립니다. 불가피하게 한 번 빠지신 분 또 한번 손 번쩍 들어주세요. 저 한 번 빠졌어요. 2번 나왔습니다. 이런 분들도 체크해 주시고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예,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다시 보기가 있잖아요. 예, 다시 보기. 예, 지금은 성북문화재단에 이제 이 영상이 업로드되어 있는데요. 일주일 후부터는 성북구청 플랫폼에 올라올 예정입니다. 1강, 2강 못 들으신 분들은 예, 그쪽으로 들어가셔서 예, 시청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요, 이제 저한테 묻는 그 물음표가 하나 있어요. 예, 그 중에서 얘기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었는가, 좋아하는 일을 꾸준히 할 수 있게 되었는가. 예, 저의 흑역사도 있고, 정말 인생에 이제 굴곡이 많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그렇겠죠. 지금은 이렇게 대중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예, 말을 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저는 예,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다만 이런 성향은 있었어요. 말을 좋아했죠. 말하기를. 예, 침묵할 줄 몰랐어요. 한 번도 과묵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너 이렇게 좀 말 좀 해봐. 그 전에 이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하기는 정말 좋아했다. 근데 왜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했을까요? 경청하는 집의 분위기에서 자라셨나요? 아니요. 1도 경청을 안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저의 10배로 말이 많은 사람이 저희 집에 있어요. 누구냐? 누굴 것 같아요? 아빠일 것 같아요? 엄마일 것 같아요? 한번 맞춰보실래요? 어머니와 아버지 중에서 누가 그렇게 말하기를 좋아하셨을까요? 그래요? 그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현희님하고 게임 체인저님 틀렸어요. 어머니가 별명이 뭐냐면 변호사예요.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친척 모임도 어머니가 못 나간다 하면은 모임이 해체돼요. 그럼 어때요? 가족들은 즐겁고 행복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걸. 보통 사람들의 그 워딩의 10배 정도의 그 표현 욕구를 갖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힘들죠. 그러면 아빠는 어떨까요? 아빠는 말씀이 많으실까요? 예, 정반대죠. 거의 듣고 계세요. 한참 식사하다 보면 옆에 계세요. 계셨군요. 예, 듣고 계세요. 근데 그런 어머니의 재미있는 어떤 위트나 말하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아빠가 좋아하시고 잘 경청하세요. 엄청 좋아해요. 맨날 이래요. 니네 엄마 너무 재밌지 않니? 하여튼 니네 엄마는 입담이 좋아.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어머니가 아빠가 말씀을 못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안 할 뿐이죠. 그러면 이게 가정이 유지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렇게 어머니가 말씀 많이 하시는 게 어렸을 때 싫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안 하려고 했지만 예, 또 물려받은 게 있고 어릴 때부터 너무 독서를 좋아했기 때문에 표현 욕구가 이제 점점 강해졌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말은 뭐냐면 너 참 말 잘한다. 똑 부러진다. 어쩌면 그렇게 네 생각을 조리 있게 얘기를 잘해? 정말 대단하다라는 말보다는 예, 주로 어머니에게 말대답 좀 작작해라. 그리고 시끄럽다. 너 왜 이렇게 되바라졌니? 다른 집 애들은 다 이렇게 고분고분하는데 너 왜 이렇게 따지고 들어?
너 그리고 너무 이렇게 어른스러워. 너는 이렇게. 동네에서 그렇게 이제 소문이 났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공릉동 살았는데요. 그때 공릉동에서 그런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거나 부모님이 그러면 네 알겠어요. 뭐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는 이런 이유로 이렇게 했는데 저는 안 그러는데 왜 그렇게 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라고 했을 때 공감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어릴 때부터 제가 책 모임을 했다면 훨씬 제가 덜 외롭지 않았을까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의 대학 시절까지도 책 모임을 별로 해본 적이 없고 제가 부천 판타스틱 국제영화제 이제 자원봉사 갔을 때 20대 그때부터 학습 모임 하면서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분위기를 이제 느꼈던 거죠. 그 전까지는 그 누구도 저의 이야기에 이제 귀 기울여 들어주지 않았고요. 항상 혼났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사실은 자기 검열도 좀 있었죠.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싫어할 거야. 되게 불편해할 거야. 이렇게 지적받을 거야. 저는 그래서 지금 숭례문학당에서 저희가 아이들하고 책 읽고 토론하고 있는데 하는 굉장히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건강한 표현을 위해서 책을 통한 자기 표현을 아이들이 경험하게끔 하고 싶어서 저희가 이제 이런 공간들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표현 욕구가 누구에게나 있어요. 제가 주변에 보니까 글쓰기를 왜 하려고 하세요? 물어보면요.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요. 평상시에 말주변이 너무 없는데요. 남편은 말을 너무 잘해요. 근데 남편이 따지고 들 때마다 속에서 막 천불이 올라오고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요. 근데 저는 그에 이제 맞대응을 못하니까 항상 억울하고 안에 이제 감정의 응어리가 쌓여요. 그리고 주변의 시선도 의식도 많이 하고 눈치도 보고 제가 이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이러다 보니까 항상 저는 스마일 웃고 있어요. 제 마음은 그렇지 않죠. 제 마음은 분노로 가득 차 있는데 이제 얼굴은 웃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스트레스 엄청 쌓이겠죠. 그래서 글로라도 제 감정이나 생각을 풀러갔어요. 이런 분도 진짜 계세요. 사람은 누구나 아주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무엇을 갖고 있어요? 자기만의 욕구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욕구를 잘 정제해서 전달하지 않으면 그것이 의사소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갈등을 빚기도 하고 오해를 주기도 하고 감정을 상하게도 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는 싫어요. 저는 불편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라는 말을 하면 남이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표현을 잘 정리해서 감정적으로 하지 않으면 누구도 그렇게까지는 반응하지 않죠. 이런 말 잘 들었는데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점에서 이렇게 본다면 저는 좀 다른 입장인데요. 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러지 않으면 알 수 없고 또 오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의 어린 시절 얘기를 이렇게 꺼낸 것은 혹시 주변에 아니면 지금 자기 자신의 욕구를 우리가 잘 표현하고 또 서로 잘 들어주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책 모임의 현장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도 그 욕구가 있습니다. 어떤 욕구예요? 뭐 수다 떨고 싶은 욕구보다는 책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는 욕구죠. 어린이라는 세계를 나 혼자 읽었을 때는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어린이라는 세계의 작가와의 만남이나 작가와의 북토크는 내가 시청을 했지만 내가 직접 회원으로서 토론을 해본 경험은 없는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이 책이 베스트셀러라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까지 재밌지는 않았어요. 성북구에서 한 책으로 정했는데 저는 뭐 재밌기는 했지만 뭐 그렇게까지 그래서 왜 한 책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 계시죠? 아니면 역시 제가 좋아했던 책이 한 책이 돼서 너무 기뻐요. 이 책 정말 좋은 책이에요. 여러 의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답답함 또 해소 궁금한 점들을 싹 다 날릴 수 있고 저 정도의 얘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내가 당장 책 모임 신청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성북구 내에도 많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수많은 책 모임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함께 조인해서 즐거운 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말하기를 좋아했던 저지만 전 출판 기자 생활을 했거든요.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는 정말 생각 못했어요. 기자 생활할 때는 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런 책을 내셨는데요. 이런 의도가 있으신가요? 답하는 사람이 아니라
물어보는 사람이었어요. 전 문화부 장관이셨고 또 88올림픽 또 마스터링 기획하신 또 저자이기도 한 이어령 선생님 제가 취재할 때는요. 그때 중앙일보 고문으로 계셨는데 어찌나 달변이시든지 정말 그 거의 역대급 달변 아니시겠습니까? 질문을 하나 하면 1시간 30분 동안 답변을 하세요. 심지어 너무 잘하시고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다 보면 중간에 이렇게 끊기가 어렵고 또 끊어도 끊기지 않은 그런 말, 제가 그런 말도 좀 들어보기도 했고 수많은 달변가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로 질문하고 듣는 사람이었죠. 그러던 제가 이제 어느 순간 또 학습 공동체를 하게 되고 제가 쓴 책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공포감에 시달렸어요. 예, 말을 못할 것 같고 또 하다가 이제 정말 그 휴즈가 나가게 되고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막막한 그런 감정에 휩싸였는데 그때마다 제가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했나 생각해 보니까 주변에서 잘한다, 재능 있다, 지금 그 정도도 엄청 잘한다. 그분들이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망쳤다고 생각했고 반응도 별로 안 좋았어요. 그리고 한 번 강의한 데서 다시 요청이 오지도 않고 그렇게 몇 년간 고생을 했는데도 지금 그 정도 경험인데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더 잘할 수 있어요. 정말 이 칭찬이 저를 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잘하나? 나한테 재능이 있나?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요만한 정말 눈꽃만큼의 그 재능이 조금은 있었겠죠. 예, 그냥 말하는 걸 좋아했지 스피치랑은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수다스러운 거하고 정리해서 말을 하고 강의를 하는 것은 또 굉장히 특별한 또 훈련이 다시 필요한데 그 영역에서는 굉장히 자존감이 낮았어요. 그런데 그 격려와 칭찬 때문에 제가 포기하지 않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지적하기를 좋아해요. 남이 잘못한 것은 눈에 잘 보이거든요. 내 잘못은 잘 안 보이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고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얘기했어? 저번보다 저번이 훨씬 낫는데 그런 얘기 너무 쉽게 하거든요. 주변에 수많은 재능을 가진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오늘부터 무엇의 양을 늘려요? 칭찬의 양을 늘리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비난보다는 공감과 칭찬의 양을 늘리자. 어떻습니까? 예, 정말 그렇다면 관계도 더 좋아지고 우리 또 코로나 때문에 이런 단절된 관계 안에서 힘든 분들 많으신데 더욱더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책 모임에서 나오면 사실 거의 칭찬받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칭찬의 책 모임 경험이 있으면 좋겠다. 오늘 꼭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프닝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도움 많이 되셨죠? 코로나이기 때문에 어떻게 책 모임을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저와 또 작가님들이 쓴 온라인 책 모임 잘하는 법을 통해서 카카오톡과 줌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꼭 책 모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는 방식은 비경쟁 독서 토론이에요. 같이 얘기해 볼까요? 비경쟁 독서 토론. 자, 이 토론 방식은요, 경쟁하지 않아요. 결과론적이지 않고 과정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토론자와 진행자 논제가 있어요. 와, 칭찬과 격려 오늘 따르기 시도하겠습니다. 칭찬의 책 모임 경험이라는 말이 와닿네요. 맞아요. 아니 가끔 뭐 머리하러 가거나 뭐 음식 먹으러 가거나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머리가 정말 마음에 드는데요. 너무 잘해주셨어요. 뭐 마사지 받거나 정말 시원해요. 이 얘기하면요, 많은 분들이 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서비스업 요즘에 자영업자들 되게 힘들잖아요. 정말요? 아유, 진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했는데 처음 듣네요, 그 말. 진짜요. 거의 불만. 왜 이렇게 했어요? 저번이 더 나은 것 같은데. 그 굉장히 의기소침해 계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분들에게 칭찬과 격려 아낌없이 돈 들지 않으니까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연습이 필요해요. 비경쟁 독서토론. 3가지 삼각형 요소 해보겠습니다. 자, 토론자와 참가자가 꼭 필요하겠죠. 토론자가 없어요. 그러면 어때요? 영혼 독서 모임. 영혼. 한 명도 안 나와. 이거 너무 안 읽어도 한 명은 나와야 돼요. 1대1이라도. 예, 그래서 토론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토론자를 어떻게든 구합시다. 예. 토론자 구하는 방식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모임에서 하고 내가 운영할 게 아니면 내가 토론자가 되면 되겠죠. 진행자가 꼭 필요해요. 그래야 정말 토론이 너무 격가지로 뻗어가지 않고 지난주에 보셨죠. 제가 진행하는 것. 그래서 오늘도 제가 진행자 역할을 또 하게 됩니다.
진행자는 아쉽게도 책에 대한 자기 견해를 말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방송 끝날 때까지 제가 어린이라는 세계 어떻게 봤는지 영원히 알 수 없어요. 책 별점 몇 점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아쉽죠. 그래도 패널 분들이 많이 이야기해 주실 거니까요. 그리고 논제가 필요해요. 논제가 없으면 그 토론이 너무 산만해져요. 그래서 좋은 질문과 발제가 또 필요하겠죠. 독서 토론 진행하는 법, 제가 진행 시범을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몇 가지 핵심만 제가 체크해드리면 여러분들 금방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번 볼까요? 책에 관한 너무 개인적인 그런 견해들 이야기하지 말아주세요. 누가요? 토론자도요? 아니요. 진행자가 그래요. 그리고 이 토론자들이 한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막 평가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뭔가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했는데 나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어때요? 꼭 참으세요. 꼭 한 번 참고 2번 참고 이렇게 3번 참고 10번 참으면 복을 받으실 수 있어요. 어떤 복이요? 끝나고 와 토론 너무 재밌어요.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다음에 책 모임 언제 해요? 혼자 읽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런 말 듣게 되거든요. 최고 좋죠.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토론을 최소한치 간략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겠죠. 1회 발언 시 1, 2분 정도로 정리해 주세요 라고 미리 안내해 주세요. 근데 만약에 2분 넘고 3분 넘고 계속 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어때요? 깜짝 놀라서 조금 너무 찔려서 또 그만두게 될 수 있죠. 발언자들의 그 목소리와 이야기에 경청해 주시고 공감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적하거나 아니에요. 그거는 몇 페이지인데 좀 잘못 보셨네요. 조금 책을 급하게 보셨나 봐요. 뭐 이렇게 하시면 진짜 회원들이 다 그만두실 거예요. 외로운 진행하고 싶으시면 계속 그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간결하게 핵심적인 것들 요약하시는데 모든 발언에 대해서 그렇게 요약하진 않으셔도 돼요. 결론을 내릴 필요는 당연히 없죠. 물음표를 안고 모두가 나갈 수 있게 하시면 돼요. 독서 토론의 논제란 뭘까요? 이게 비경쟁 독서 토론을 이루는 어떤 중추신경 같은 거예요. 척추이죠. 자, 토론의 방향키인 질문이에요. 질문이 여러 개가 있으면 우리가 그 질문에 관한 조금 더 집약적이고 조금 더 깊이 있고 정리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장황한 얘기가 계속 반복될까요? 비슷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뭔가 점점 갈수록 말의 농도가 옅어지고 느슨해지고 약간 지루해지고 중요한 질문이 없어서입니다. 자, 보통 논제는 4에서 6문장으로 이루어져요. 책에 관한 객관적인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여기서 이런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든가 이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조금 참가자들이 의견을 낼 때 진행자가 저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이런 얘기해도 되나? 자꾸 영향이 갈 수 있는 그런 발언 멘트는 말로도 글로도 하지 않습니다. 자, 비독서 회원 있을 수 있죠.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도 책 못 읽고 참여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예, 그렇게 보셔도 돼요.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도. 발제까지 같이 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디베이트처럼 찬성과 반대가 없습니다. 자유논제와 선택논제라는 이렇게 1, 2부로 구성이 돼 있어서 아주 재밌게 토론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고 말하기에 대한 부담이 많은 분들도 재밌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논제를 쓰기 전에 우리 글쓰기에 대한 어려움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쓰기의 감각이라는 책 제가 아주 좋아하고 저에게도 많은 영향을 줬던 책입니다. 엔나모트라는 작가가 썼습니다. 세상 모든 명문들도 형편없는 촉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때요? 형편없는 논제 만들기 어때요? 너무 논제를 이렇게 처음부터 명품 논제를 만들려고 안간힘을 쓰면 어때요? 굉장히 부담스럽고 잘 되지도 않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어요. 연습량이 받쳐줘야 항상 기량이 올라오는 것이니까요. 당분간은 초고 같은 논제를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논제 문제 쓰는 법 한번 볼까요? 오늘 지정된 책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책을 빨리 구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저도 일주일에 3-4개 정도 책 모임을 하는데 다 필요 없어요. 뭐 독서량도 중요하고 기법도 중요하지만 일단 책을 빨리 구해야 돼요. 빌리거나 뭐 사거나 뭐 헌책방에서 하거나 뭐 이북이나 각자가 읽는 패턴이 있죠. 여행을 가야 되는데 책을 더 이상 넣을 수 없어요. 뭐 이북으로 보신다거나
어떤 분은 책을 빌려왔기 때문에 그걸 사진을 찍어서 막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만들어가지고 자기 스스로에게 보낸 다음에 읽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 또 유료니까 매번 그걸 구매하는 게 부담된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일단은 책을 빨리 구하는 것이 책을 어때요? 선점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도서관 여러 개 있으면 상호 대차 되시면 그렇게 구하셔도 되겠습니다. 처음에 일독 갈 때는 어떻게 봅니까? 편안하게 논제 생각하지 마세요. 토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평범한 토론 회원의 입장에서 독서를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요? 그래야 덜 놓쳐요. 어떤 지점에서 덜 놓칩니까? 독자 입장에서 덜 놓칩니다. 순수하게 독자가 응시하는 이 책에서 이야기할 만한 중요한 거리들, 그 지점들, 저자가 말하는 것, 저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너무 찾으려고 적중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내가 느끼는 바대로 나의 직관들. 독서는 기본적으로 즐거움이 첫 번째죠. 즐겁지 않다면 누가 독서를 할까요? 너무 괴롭고 고문당하듯이 막 고통을 받는 그런 독서를 한다면 아이들도 또 성인도 굉장히 지칠 거예요. 그래서 즐거움을 잊지 않는 일독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1독과 2독 사이에 지켜져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시간입니다. 시간을 조금 확보하세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일찍 구하라고 말씀드렸죠. 자, 두 번째 읽을 때는 이제 점점 어떤 날짜에 다가옵니까? 책 모임에 다가섭니다. 책 모임이 점점 임박해 와요. 그러면 어때요? 준비를 해야 되겠죠. 내가 진행자이고 또 토론자일 때는요. 이 책에서 꼭 반드시 토론할 만한 키워드를 좀 찾으시고요. 그 키워드 중심으로 메모를 합니다. 키워드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주제죠. 예를 들어서 어린이라는 세계라는 책을 제가 읽었을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공감 같아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이 공감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해 같아요. 그 옆에 있던 분이 두 개도 좋네요. 제 생각에는요. 대화가 중요한 것 같아요. 다음 분은 경청이에요. 각자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가 있겠죠. 그 키워드를 최대한 많이 뽑아보시고 이제 그 양에 따라서 다양한 발췌들이 가지를 쭉쭉 뻗어나가요. 경청을 뽑았으면 경청과 연관된 발췌를 찾으세요. 그 다음 이해와 관련된 발췌를 또 찾으시고 쭉쭉쭉 표시해 놓으시면 되죠. 이 작업이 뭐예요? 씨 뿌리는 작업이에요. 씨를 뿌려야 농사를 짓겠죠. 심어야 됩니다. 심어야 돼. 단단하게 심어야 돼요. 이 과정을 거의 안 고쳐요. 저는 지금도 하는데 15년 이렇게 됐는데도. 근데 이제 레슨을 받으신 분들이 막 책도 막 정말 임박해서 막 구하고 막 다 닥쳐가지고 막 급하게 읽으시면서 이거 논제될까? 이거 논제될까? 막 급하게 막 뽑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진짜 나는 관심이 있어서 이 논제를 뽑았는데 토론이 잘 이렇게 떼굴떼굴 굴러가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입 콕 다물고 별로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고 막 뭘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막 나를 보고 그때 막 발등을 찍고 싶죠. 내가 왜 또 그렇게 임박해서 했을까? 어떤 팟캐스트 제목은 이거래요. 이렇게 자꾸 마감에 닥쳐서 뭔가 하는 사람들의 그 팟캐스트에 발등이 불에 타는 여자들 이런 거. 그죠? 여러분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미리미리 이렇게. 재능하고 상관없어요. 조금씩 챙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논제문이 나오겠죠? 논제문 작성 시 주의점 몇 가지만 볼게요. 한 논제의 질문을 하나만 넣겠습니다. 저도 오늘 보세요. 논제 하나에 하나만 들어가 있어요. 한 논제에 들어갈 문장 수가 4에서 6개, 4, 6개예요. 그러니까 많은 질문을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3번 아까 말씀드렸고 4번 볼게요. 끝에서 두 번째 문장이 토론의 핵심 문장이에요. 맨 끝에 문장 아니에요. 그래서 요 문장에는 반드시 발췌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정확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각 문장이 이렇게 흘러가야 돼요.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이 질문할 것 같은데 갑자기 다른 얘기하고 예를 들어서 수민이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민이 토론인가 봤더니 이런 혜령이의 생각을 어떻게 보시나요? 앞에는 수민이 생각인데 왜 혜령이에 관한 토론을 하지? 이거 무슨 논제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서로 연결되게 이렇게 쭉 깨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4, 6문장인데도
이게 꽤 연습이 돼요. 최종 문장은 늘 간단하게 써야겠죠? 이따가 제가 시범 보여드릴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둘 중에 어느 쪽에 더 공감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A를 고르던 B를 고르던 그렇게 후회가 많이 남는 그런 선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A 고른 사람이 B에도 일정 부분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약간 가까운 쪽으로 선택하면서 여러분들이 토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8번 한번 볼까요? 발제를 구성할 때는 전체 논제문에 제가 볼 때는 한 40% 정도 내외를 구성하시면 돼요. 발제가 너무 없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논제문을 쭉 썼는데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요약 정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자신의 의견이 어느 정도가 약간씩 반영되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시면 또 되겠습니다. 자, 10번 한번 보겠습니다. 복습이죠. 너무 책에서 벗어난 이야기, 그리고 토론이 잘 안 되는 이야기, 이런 것들 논제 뽑아오면 답답해요. 너무 토론이 안 돼. 난 왜 이렇게 논제문을 못 만들지? 막 이런 감정에 느낄 수 있기 때문에 10번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논제의 핵심 문장 어떤 문장일까요? 우리 토론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한번 보실까요? 너무 쉽다, 그죠? 모든 사람들이 맞출 수 있어요. 누구나 맞출 수 있어요. 자, 한번 채팅창에 올려주실래요? 조금 전에 배운 거 복습하는 거예요. 이 논제문에서 핵심 문장은 어떤 문장일까요? 아무래도 개근자가 유력할 것 같기도 하고 1강부터 안 빠졌으니까요. 어떤 문장일까요? 토론의 핵심 문장. 제가 아까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너무 지금 집중력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죠? 그쵸? 네. 끝에서 두 번째라 그랬죠? 이 문장입니다. 끝에서 두 번째 이렇게 익히고 넘어가면 돼요. 이거는 밑줄 안 그었죠? 너무 쉬워 근데 퀴즈가. 그쵸? 이 퀴즈가 어려운 게 그 문제예요. 자꾸 못 맞추는 그런 상실감 느끼게 하고. 특히 있잖아요. 막 10월 9일 되면 막 우리말 맞추기 그거. 돌려보면 거의 다 틀리죠. 자, 두 번째 나왔습니다. 퀴즈. 아래 논제의 핵심 문장은 어떤 문장인가요? 지금 밑줄 없는데요? 한번 맞춰보세요. 지금 수업에 초집중하고 계신지 그냥 이렇게 이러고 듣고 계셔서 몰라 뭐든지 내가 지금 독서 논제 뽑을 것도 아닌데 빨리 재밌는 것 좀 해줘 막 이렇게 하고 계신지 볼 수 있어요. 네, 그쵸. 이에 잭은 학기 초에 교장 선생님 부탁도 있었고 걔가 맨날 나를 졸졸 따라다니는 것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쵸? 그 문장입니다. 좋습니다. 왜 제가 이거 강조할까요? 여러분이 가장 토론하고 싶은 어떤 지점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찾는 것이요. 굉장히 독서력 신장에 도움이 많이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가, 나의 질문의 요지가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과정이고 훈련이고 산책입니다. 선택논제 한번 경험을 해봤습니다. 원더라는 책이죠. 토론 잘 됩니다. 뭐 어떤 연령층이든 잘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저학년이나 고등학생 정도가 아니라면. 네. 자, 이제 여러분 좀 예고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기대하셨죠? 오늘 책 모임 또 레슨 이렇게 잘 받으셨으니까 이제는 이제 생중계 시간이 다가옵니다. 이제 이 방송을 보시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약간 미리 저한테 설명을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맨 앞부분 못 들으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책 모임에 나가다 보면 책 모임을 또 운영하거나 나가다 보면 한 번도 안 나가신 분들은 왜 저렇게 진행을 하지? 오늘 좀 진행이 이상할 거예요. 그럴 수도 있거든요. 지난 시간하고 다르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는 여러 모습들, 여러 사람들의 상황을 우리가 간접 체험하는 이런 시간으로 제가 구성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있죠. 지금 해외여행 못 가니까 우리 간접적으로 해외여행 가는 우리가 그런 시뮬레이션 속에 들어가서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책 모임에 나가면 저런 사람 만날 수 있구나. 저런 상황이 될 수 있구나. 또는 뭐예요? 아, 내가 과거에 저렇게 얘기했었어. 아, 내가 요즘에 토론하다 보니까 나 저렇게 얘기했었는데 아, 다음엔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든가 또 제가 진행하는 걸 보면서 아, 토론자들이 저렇게 얘기하면 난 어떻게 진행할까 너무 난감하고 무섭고 긴장이 많이 됐는데 저 진행자처럼 나도 해봐야 되겠다. 여러 가지의 그 배움과 유익점이 이번 실시간 책 모임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시청하는 포인트는 그렇게 돼요. 저러한 토론자를 만날 수 있다의 가능성. 두 번째, 나도 저런 토론자가 될 수 있다. 세 번째, 나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이 세 가지의 지점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눈여겨보시면서 관찰을 한다면 그냥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익하고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슬기로운 책 모임 생활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기대 많이 되시죠?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우리 오늘 패널분들 환영해 주세요. 오늘 어린이라는 세계 성북구 한책 토론회 패널로 출연해 주실 오수민 이혜령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음악이 없네요. 아쉬워요. 네, 음악이 없는데 우리 패널분들 나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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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분들 같이 인사 나눠주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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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인사를 나눠주셔야 또 이렇게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음악 대신 많이 웃겠습니다. 네네네, 그럼요. 좋습니다. 네,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요. 우리 지난주 그 여우 그림책 했을 때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재밌다, 반응 좋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두 분은 어떻게 주변에 반응이 좀 있었는지 뭐 요만큼의 반응이라도 있었겠죠? 오수민 작가님 어떠세요? 반응이 좀 있었나요? 네, 제가 지금 인생 첫 방송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링크를 막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너무 재밌다는 의견이 폭발적인 의견이 막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우 책 토론도 너무 하고 싶다 이런 얘기도 있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나도 그거 해보고 싶다 토론. 그렇죠. 그리고 또 아이들도 또 보여주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했고요. 물론 다 좋다는 아니었습니다. 친구 한 명이 친구가 너무 진지하게 토론하지 않았느냐. 그래요, 우리 꽤 가볍게 했는데 이게 왜 일반 진지하지? 독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기가 어렵다. 어떻게 해야 되지? 네. 그래, 알았다. 그래서 네. 제가 그 선생님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좀 더 재밌게 하자 이렇게 한 계기가 되어서 이번에는 지난번보다는 좀 재밌게 일반 독자 모습을 좀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기대가 됩니다. 또 이혜령 선생님은 주변에 어떻게 반응이 좀 있었나요? 그러게요. 저도 주변에서 반응이 폭발적이었는데요. 그래요? 근데 수민 쌤과 좀 다르게 네. 오늘 왜 다들 반응들이 얼굴이 방송에서 되게 작아 보인다 이런 반응들만 도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네, 얼굴이 다들 그 토론에 그렇게 대한 작아 얘기보다는 방송을 잘 탄다, 얼굴이 작아 보인다. 그러니까 이게 네. 실제보다 작아 보인다죠. 그렇죠. 실제보다, 네. 그죠? 그래서 예상외로 작아 보인다는 댓글만 잔뜩 받았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기 근데 저 보태도 될까요? 네네네. 네. 근데 사실은 그 중에서 제일 많은 얘기가 뭐였냐면요. 네, 뭐였어요? 제가 지난번에 너무 떨고 혹시 늦을까, 너무 긴장할까봐 제가 이 근처에서 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호텔 투어를 했어요. 호텔 네. 투어이 제일 멋있었다 얘기를 하면서 다음 주도 우리 할 거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요. 제가 인생 첫 방송인데 당연히 미리 가서 준비해야죠. 하겠다 하고 제가 어제도 일찍 와서 여기서 자고 오늘 몸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도 또 이렇게 이 촬영 스튜디오 근처에서 이제 1박을 하셨는데요. 네. 더욱더 충격적인 사실은 저희 동네 주민이라는 거예요. 그쵸.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멀리 사는 분은 아니라는 거 오해가 없으셨으면 그게 오게 합니다. 팁니다. 네네. 저만 멀리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선생님 혹시 그만큼 체력을 비축해서 최고의 토론을 보여주시려고 하신 거죠? 맞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체력이 거의 뭐 강철 체력 아닙니까? 저는 약철 체력이라서 일찍 와서 좀 쉬고 자고 좀 놀고 이랬습니다. 강철이 누가 있으세요? 강철.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산수유님이
실제가 이혜령 작가님 얼굴이 많이 크신가요? 뭐 이런 질문까지 네. 이제 솔직하게. 아, 네, 더 잘 솔직하게 얘기해도 해주셨습니다. 됩니까? 네, 그럼요. 조금 큰 편입니다. 아, 그렇죠. 약간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시죠. 작지는 않다. 아, 그 정도? 맞아, 맞아. 예, 그렇게 그리고 바꿔야 이제 되는데. 얼굴의 크기는 이게 우리 독서 토론 실력하고는 무관하기 때문에 네. 네,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작진분들 이렇게 저희 조금 최대한 얼굴 좀 작게 좀 해주시고요. 네. 이제 부담스러워요. 자꾸 이렇게 클로즈업 하시고 지난주에는 제가 보니까 오프닝에 거의 측면이 나왔는데 아. 많이 불편했어요. 제가 이렇게 측면 나오는 거 좋아하지 않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이렇게 삭제도 안 요구사항 되는데. 얘기도 되는 거군요. 네네, 그럼요. 저는 좀 예쁘게 해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네, 그럼요.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비경쟁 독서 토론입니다. 예, 우리 패널분들이 이제 참여를 하실 거고요. 한번 발언하실 때 1, 2분 정도로 부탁드리고 저는 진행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재하고 조율해주는 역할로 네, 하겠습니다. 자, 어린이라는 세계 독서 토론입니다. 자유 논제부터 하겠습니다. 어린이라는 세계는 저자 김소영이 어린이들과 만나면서 발견한 어떤 세계를 담은 그런 에세이입니다. 저자가 하는 독서 교실 안팎에서 어린이들 특유의 생각과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고 기록한 결과물인데요. 책은 어린이에 대한 어른의 반응부터 교육과 사회가 함께 해야 할 일까지 두루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책을 어떻게 읽으셨나요? 별점과 소감을 나눠봅시다. 별점은 재미로 하는 거예요. 이 별점이 여러분들 인생 좌우하거나 그런 거 아니니까 제발 부담 갖지 마시고 1에서 5점 사이로 소수점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때 어때요? 어린이라는 세계 보신 시청자분들도 지금 바로 별점을 올려주세요. 1에서 5점입니다. 5점이 만점이에요. 1은 최저 점수. 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혜령 작가님 별점 네 궁금합니다. 몇 점 주시겠어요? 네, 저는 4.5점 주겠습니다. 아, 지난주에 이어서 또 이렇게 호평을 하시네요. 자, 4.5 여우에 이어서 거의 5점에 가까운 점수입니다. 아, 지금 채팅창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오수민님은 어떻게 몇 점 정도 주실까요? 아, 저도 4.5 주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별점이 같네요. 네, 그러면은 같은 점수로 이렇게 같이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점수는 같지만 또 그 이유는 다를 수 있죠. 자, 그러면 왜 이런 별점을 주셨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4.0, 4.2, 4.3 등 올리고 계신데요. 별점 올리신 분들은 이어서 소감도 같이 업로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혜령 작가님 들어볼까요? 어떻게 4.5 주게 되셨을까요? 네, 어린이라는 세계에 대해서 그 어린이를 좀 미성숙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고유성을 가진 뭐 개별적인 어떤 존재. 보통 어린이는 청소년기 아니면 청소년기는 어른이 되기 위한 전 단계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전 단계라고 생각하는데 어린이라는 존재들을 독자적으로 바라보는 저자의 그 시선, 따뜻한 시선이 느껴져서 상당히 좋았고요. 저도 그냥 지나가는 한식이라고 생각하는 뭐 아이들에 대해서 어린이날 되면은 선물 사주고 축하해주고 이런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 책을 읽으면서 아, 아이들도 각자 나름의 세계가 있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었던 책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어린이들을 바라봐야 할지 좀 생각하게 하는 책이라고 뭐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약간 아쉬운 점은 독자들은 어린이라는 세계를 통해서 어린이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나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아이들을 어떻게 좀 더 가르치고 싶은지 또 소통해야 되는지를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그런 구체적인 부분이 약간은 아쉽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0.5점을 감점해서 4.5점을 주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조금 더 깊이 있는 부분 듣고 싶었다. 약간 아쉽지만 대체적으로 상당한 장점이 있는 그런 책. 4.5 들었습니다. 자, 오수민 님도 4.5인데 어떻게 그런 점수 주시게 됐나요? 네, 지금 제 이름이 오수미 아니라 지금은요 못 네. 읽음씨입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저는 사실 토론할 때 책을 다 읽고 가야 항상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못 읽을 때가 되게 많습니다. 저 같은 심정이었던 분들은 이해하실 텐데 가고는 싶지만 읽지 못했을 때 가느냐 마느냐 고민하잖아요. 이제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안 읽고도 난 갈 수 있다. 아, 그래서 오늘 못 네, 다 못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 못 읽으셨다는 거죠? 여기 네. 보면 어린이잖아요. 어린이들은 공부보다 놀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 많은 어린이들이. 네. 저는 사실 어린이의 마음으로
제가 토론을 갈 거지만 좀 책을 안 읽고 그 시간에 놀아야 되겠다. 친구들하고 놀고 저 혼자도 놀고 놀면서 마음이 좀 이랬습니다. 그 대신 원래 제가 네. 가까이서 뵀을 때 이제 네. 노는 거를 그렇죠. 좋아하시죠? 아마 저를 놀이를? 아는 분들 저의 비리를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못 읽고 간 적이 얼마나 많은지. 아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은 그래도 저만의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표지와 앞부분 몇십 페이지 굉장히 열심히 읽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기 기다리면서도 막 읽었습니다. 먼저 표지를 보고 마음에 들었는데요. 네. 보통 표지에서 이렇게 길게 펼쳐진 그런 책이 별로 없어요. 이런 일단 개성이 있고요. 초록색에 보면 여러 가지 아이들이 나오는데 보통 아이들이 그냥 책을 본다면 어디 누워 있거나 앉아 있거나 뭐 이러면서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나온 아이들이 다 공 위에 서 있습니다. 공에 서 있는데 발끝으로 서 있어요. 거꾸로 있거나 어른이 보기에는 조금 이게 뭐 무서워 보이거나 아니 불안해 보일 수 있지만 아이들은 굉장히 잘 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표지만 봐도 이 책이 어떤 내용인지 딱 알 수 있는데 제가 아쉬운 점은 저희 초록색 이런 색깔 친구들이 저랑 같이 논 친구들이 옷을 사줬는데 그 옷을 오늘 입고 왔어야 되는데 그거를 안 입고 와서 크게 그렇게 아쉽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안에 몇십 페이지 열심히 읽었으니까 이제 토론할 때 그 한도 내에서 충분히 제가 잘할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오늘 못 읽음 씨는 이렇게 끝까지는 못 읽었지만 열심히 토론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소감 잘 들었고요. 네, 이렇게 끝까지 못 읽었지만 4.5도 주셨고 표지에 대한 집중 공략이 있었습니다. 아직 뒷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4.5 주셨습니다. 자 우리 이제 두 번째 섹션 가겠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인상 깊은 부분이 나올 수 있는데요. 뭐 밑줄을 긋거나 와닿은 부분이나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한 군데씩 정도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혜령님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91페이지에 네. 이 문장을 좀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책이 있으신 시청자분들은 같이 보셔도 좋겠네요. 네. 네,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를 만드는 건 어린이 자신이다. 그리고 자신 안에는 즐거운 추억과 성취뿐 아니라 상처와 흉터도 들어간다. 장점뿐 아니라 단점도 어린이의 것이다. 난과 다른 점뿐 아니라 난과 비슷한 점도, 심지어 난과 똑같은 점도 어린이 고유의 것이다. 네, 저는 이 부분을 가장 인상 깊게 보았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어린이에게 보통은 저도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리고 뭐 아이들이 무언가 슬픈 일이나 이런 것들을 궁금해할 때 아니야, 너는 아직 어리니까 이해 못할 거야. 넌 좀 더 커서 이야기 듣도록 해. 뭐 어린이들이 뭐 사회에 대해서 궁금해하죠. 물어보면 아니야, 이건 너희들의 문제는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작가는 어린이에게 상처와 흉터,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 항상 어린이들에게 밝은 것만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상처와 흉터도 어린이 자신의 것이 된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인상 깊게 다가와서 예전에는 왜 이런 생각을 못했지? 하는 좀 깨달음을 주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소개하고 싶었어요. 네, 밑줄 친 부분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못 읽음 씨도 혹시 밑줄이 있으실까요? 많이 못 읽으셨는데. 저는 네. 오늘 좀 그림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꾸 이렇게 그림에 대해서 하시네요. 네, 그림책은 그렇죠. 아닌데. 네. 그래도 그림이 많은 책이라 좀 특별하지 네, 그렇죠. 않습니까? 그림이 많습니다. 어린이의 마음으로 제가 여기 고른 부분 여기 클로즈업 될까요? 네, 네, 보일까요? 지금 이미 클로즈업이 잘 되고 있네요. 네, 잘 보이나요? 네, 이 그림을 제가 설명하자면 어른과 아이가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요. 앉아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아이 옆에는 햇님도 있고 별도 있고 뭐 하트도 있고 막 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른은 이렇게 뭐 펜을 들고 있거나 책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다. 어른은 바로 옆에서 바로 지켜보고 약간 기울이면서 귀 기울여 듣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아이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혼자서 펜을 들고 여러 가지 생각하는 모습이 딱 보여서 저는 아까 표지 얘기했지만 이 그림만 봐도 이 작가가 어떤 마음으로 하는 건지 느낌이 확 왔고 아이들한테 자기가 펼칠 수 있고 자기가 생각하는 걸 할 시간 동안은 어른은 옆에서 가만히 기다려줘라 이런 얘기 준 것 같아서 이 부분이 마음에 들었고요. 이 책은 글을 읽지 않아도 혹시 그림만 봐도 다 내용을 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해서 좀 그림책 얼른 네. 봐도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작가님이 보시면 네. 충격을 받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이 책을 그림으로도 그림 중심으로라도 근데 너무 급하면 그럴 때가 있죠. 또 이제 책 모임에 갈 때 못 읽으신 분은 한번 활용 팁으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자유 논제 이어가도록 할게요. 책은 독서교실을 운영하는 저자의 여러 이야기를 엮어내고 있습니다. 저자가 만난 현성이라는 아이가 나오는데요. 저자는 현성이에게 어른이 되면서 신발끈 묶는 일도 차차 쉬워질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현성이는 그것도 맞는데 지금도 묶을 수 있어요 라며 어른은 빨리 할 수 있고 어린이는 시간이 걸리는 것만 달라요 라고 반응했습니다. 이 순간을 떠올리던 저자는 어린이는 나중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며 지금도 할 수 있다 라고 전합니다. 자, 이 부분 지난주 이승로 구청장님이 소개해 주신 그런 부분이네요. 자, 여러분은 이 저자가 쓴 이 장면을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 잠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못일금 씨 어떻게 이 부분 어떻게 보셨는지 의견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럼요. 앞부분이죠. 그렇죠.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네. 여기 보세요. 제가 여기까지 딱 표시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읽은 부분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제 마음을 알고 앞부분 넣었는지 너무 아. 감사합니다. 또 그림 보이나요? 네네. 이 그림을 보면 아이가 이렇게 신발끈을 묶고 있고 어른이 있는데 어른이 이렇게 높이 서서 아이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허리를 숙여서 아이를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눈높이를 맞추는 그 모습이 딱 보였고 저는 이 장면을 보는데 또 그림체가 하나 생각났습니다. 그 엘로디 페로탱의 나는 소심해요라는 그림책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장면이냐면 아이가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작은 목소리로 좀 천천히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어른이 빨간 확성기를 들고 큰 소리로 똑바로 말하고 빨리 말하라고 막 소리를 칩니다. 그 장면에서 어른들이 자기의 어떤 모습, 어린 시절 모습 아니면 아이들을 가르쳤던 거 아니면 아이들 했던 말을 생각하면서 많은 어른들이 막 눈물을 흘리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기다려주는 모습,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이렇게 참는 게 아니라 좀 고개를 숙이고 기다려주는 모습이 이 모습에 많은 걸 보여주지 않느냐. 아이들이 많이 클 때까지 기다려주면 좋겠다. 이 메시지에 들어있다고 봤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어린이라는 세계 읽으신 독자분들께 나는 소심해 어떻게 추천해도 당연히 좋을까요? 그럼요. 당연히 아, 추천하셔도 그렇군요.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막 이 그림책 여우할 때도 막 열광했지만 네. 여러분들이 어린이 마음을 이해하고 싶을 때 네. 막 노력하지 마시고 예. 그림책을 보시면 저절로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 이혜령님은 예, 혹시 의견 있으실까요? 네, 이 부분 읽으면서 좀 깊은 반성을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네. 네, 어른에게 시간은 무언가를 빨리빨리 만들어내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시간의 의미는 저희 뭐 빨리빨리 하듯이 만들어내고 이러는데 어린이에게는 시간은 배움과 경험의 시간이구나 이런 생각. 그리고 저자가 어린이에게 이렇게 그림도 아까 수민 쌤이 그 못익음 씨가 수민쌤 아니에요. 네, 못익음 죄송합니다. 이름 씨예요. 똑바로 불러주세요. 네, 못익음 씨가 소개해 주신 것처럼 그 네. 사파에서 드러나는 그 따뜻한 뭐 기다려줄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이 잘 전달됐는데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실제적으로 얼마나 기다려줄 수 있을지는 좀 고민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어린이란 세계를 읽고 감동을 받고 막 이렇게 눈물도 흘릴 뻔했는데 결국에는 애가 밥상머리에 앉아갖고 밥을 너무 천천히 먹고 학교 가야 되는데 학교를 안 가고 미적미적 하고 있을 때 결국에는 소리를 빽 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마음의 위안은 받았지만 내가 얼마나 기다려줄 수 있는지에 대한 또 현실적인 고민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읽으면서 좀 많이 기다려줘야 되겠다. 앞으로는 천천히라도 나에게도 천천히라도 시간을 들여서 아이들을 기다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또 실제 예, 사례 예, 또 잠깐 보태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여러 의견들이 지금 막 쏟아지고 있어요. 실시간 독서 토론이에요. 이것만 봐도 도움이 되는데요. 리뷰킴님은 지금 저희 아이와 운동화를 사러 갔는데 신발끈이 없고 발을 쑥 넣을 수 있는 운동화만 사겠다고 고집해서 굉장히 어렵게 신발을 샀던 경험이 있어요.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학교에서 등하교시 신발을 갈아 신을 때 주변에서 빨리빨리 해라 이렇게 등 떠밀어서 그랬대요. 어머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군요. 단체 생활과 어른들이 지휘하는 세계에서 아이들을 충분히 기다려주는 게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이었습니다. 와 정말 그 현장에서 실시간 참여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리뷰킴님의 멋진 참여 소감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또 섹션으로 넘어가서 어떤 논제를 할지 기대가 되시죠? 이번에는 새로운 패널분이 오시는데 그분의 이름은 무려 하소연 씨입니다. 자 기대되시죠? 어린이를 대상화하다 못해 신성시하는 듯 했기에 어린이는 어른의 길잡이라는 말을 못마땅하게 여겼다는 저자입니다. 하지만 어린이에게 할 말을 고르고 그 말에 나를 비추어 보면서 길잡이에 대한 오해가 풀렸다고 하는데요. 저자는 어린이가 가르쳐 주어서 길을 아는 게 아니라 어린이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지 고심하면서 우리가 갈 길이 정해지는 것이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부분을 어떻게 읽으셨나요? 네. 우리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수미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 부분? 네, 뭐 이번에 또 제 이름을 딱 불러주셨네요. 네, 그럼요. 저 이제 못 읽음 씨 별로 원래로 마음에 안 돌아왔죠. 듭니다. 네. 저도 원래 그러려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오수미로 들어와서 얘기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부분을 딱 보면서 또 그림책 얘기 하나를 또 하겠으면 해도 될까요? 아, 네, 짧게 해주세요. 짧게 네. 네, 최인선 작가님의 배운다는 건 뭘까라는 그림책이 있는데요. 어린아이가 배운다는 건 뭘까 보는 거야. 나무, 뭐 새 이런 거 본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어른들이 배운다는 걸 뭘까 하면은 어린이를 본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어린이를 이렇게 뭐 기다려주지 않는다든지 뭐 빨리 성장해야 된다든지 또 다른 모습을 인정하지 않거나 이러면은 아이들이 그만큼 배우기가 어렵고 좀 주춤하게 되고 좀 망설여지고 결국은 어른으로 성장할 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시행착오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여기서 길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어린이도 배우고 나도 배우고 이게 같이 성장한다면은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지금 여기 토론 참여하시는 분들 채팅으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배우고 싶어서 책 읽고 토론 모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린이도 지금 배우면서 커나가고 우리도 책 읽고 배우면서 커나가는 같이 동반 성장하는 관계 이 부분이 생각났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보실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하소연 씨는 어떻게 보셨는지 예, 궁금합니다. 말씀 보태주시겠어요?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갑자기 울컥하는 거예요. 아니 왜? 아니 솔직히 말하면 어린이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지 고심하죠. 고심하는데 작년에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돌밥 하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돌아서면 밥인가? 네. 아. 삼시세끼 밥 챙기고 그러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온라인 수업 챙기랴 뭐 선생님들도 힘드셨겠지만 저는 진짜 온라인 수업에서 온라인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여기 저자가 얘기하잖아요. 어린이에게 무엇을 고민하며 가르치지 하면 우리 갈 길이 정해진다는데 아니 제 갈 길도 모르겠어요. 아니 누가 저한테 제 갈 길을 정해준 적 없는데 애들을 키우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작년에도 너무 진짜 힘들었고 네. 이제 눈물이 나려고 해요.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선생님은 그 답을 알고 계세요? 네. 네. 거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조금 더 이제 이야기를 또 하실 수도 있지만 하소연님께서는 이렇게 책을 읽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 책과 어떻게 조금 연관된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여기서 보면 저자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가정과 학교가 출발이라고 하는데 그건 공감을 해요. 공감하는데 진짜로 그 출발이 오로지 나한테만 오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너무 힘들 때는 어디서 풀 데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 필사나 글쓰기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아는데 다 안 풀리시나 봐요. 네, 안 풀려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애들은 누가 키워주나요? 제가 필사하고 독서 토론 하는 동안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이 저자가 얘기하는 거는 공감은 해요. 공감은 하는데 진짜 구체적으로 뭘 좀 제시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긴장이 되네요. 좀 더 얘기를 해도 되나요, 선생님? 네. 그러면은 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저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아까 4.5점을 주신 분들도 있고 하던데 저도 이제 좀 4.5를 공감은 하긴 하는데 좀 네. 이렇게 어른이 이게 저 같은 어른도 있잖아요. 뭐 똑똑한 어른도 있겠지만 저 같은 어른이 아이들을 이렇게 무조건 잘 이끌어야 된다는 어떤 강박관념 이런 것들에 좀 시달리게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해소가 안 되는데 이건 도대체 누구한테 네. 해소해야 될지 네. 또 고민이 많이 돼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난 이야기를 또 해주셨는데 지금 시청자분들이 하소연 씨 너무 공감해요. 하소연 씨 지금 인기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하소연 씨에게 폭풍 공감합니다. 네. 육토끼님이 또 이렇게 또 해주셨습니다. 저기 보니까 독서 토론보다 상황극 해야 된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하소연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오수미님은 보탤 이야기가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요 다시 그림책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소연님한테도 얘기하고 싶은데 이렇게 꼭 조언은 아니고요. 네. 이 그림 다시 보면은요 여기 보면 근데 이분이 하소연 씨 같아요. 이분이 지금 그런가요? 하소연 씨 같은데 계속 그림 얘기를 하시고 있네. 조금만 해도
해도 될까요? 네, 그럼 짧게 저는 허락받아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어른이 가르쳐주려 하지 않았잖아요. 저는 부모님들이 막 가르쳐주려고 하고 내가 리드하고 끌어주려고 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 것 같아요. 가르쳐주지 않고 그냥 옆에서 하는 거를 지켜봐 주시면 어떨까 그런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예, 지켜봐 주자. 네. 우리가 기다려 주자라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게요. 자, 저도 그럼- 지켜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소연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 멘트 보태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네, 같이 들었고요. 이제는 선택 논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반대 씨와 또 우리 패널분 모시고 하겠습니다. 정반대 씨가 누구시죠? 제가 네, 정반대입니다. 정반대 씨입니다. 정반대 씨와 이혜령님을 모시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저자는 어린이들이 좋은 대접을 받아봐야 계속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고 전합니다. 책에 따르면 아나무인으로 굴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히 아니며 정중한 대접을 받는 어린이는 점잖게 행동한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저자의 이런 생각에 공감하시나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전 저자의 생각에 공감합니다. 공감한다에 약간 더 가까우실 수도 있고요. 글쎄요, 저자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독자인 저로서는 공감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49대 51처럼 약간 더 가까운 쪽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반대 씨와 또 이혜령 씨 준비되셨을 것 같고요. 화면을 보시면서 공감한다에 약간 더 가까우시면 손바닥, 공감하기 어렵다에 가까우시면 손등을 보여주세요. 하나, 우리 시청자분들도 같이 참여해주세요. 하나, 둘, 셋 올려주세요. 아, 그렇군요. 잠깐만요. 예, 공감한다가 두 분인데도 이렇게 세기가 어렵습니다. 하기 어렵다가 이혜령님. 이렇게 또 이게 50% 대 50%씩 이렇게 두 분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손바닥 하셨고 또 이렇게 다른 분들은 이 논제에 공감한다, 공감하기 어렵다 중에 어느 쪽이신지 지금 공감한다가 조금 시청자분들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쪽부터 들어볼까요? 공감한다, 어렵다 두 분 다 계시는데 어느 쪽부터 정반대니까 제가 나중에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자, 그러면 먼저 얘기도 듣기 전에 반대하고 싶습니다. 공감하기 좀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공감하기 어렵다에 가깝다고 하신 이혜령님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도 그 저자의 의견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어요. 저는 49대 51의 비율로 네. 공감하기 어렵다를 선택했어요. 예. 이게 저는 좀 아나무인이라는 점을 조금은 집중해 봤거든요. 왜냐하면 요즘은 부모가 아니더라도 어른이 아니더라도 가르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유튜브 그리고 다양한 미디어 채널을 통해서 그리고 아이들이 사용하는 뭐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서로 배우기도 하고 서로 가르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경우에 각종 매체의 영향을 받는데 무조건 어른이 정중하게 대한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아나무인이 그 태도를 버릴까? 저는 이거는 과도한 일반화는 아닌지 그런 점에서 좀 공감하기 어렵다를 선택했고요. 실제로 여러 곳을 가서 아무리 어른의 입장으로서 정중한 태도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들이 뭐 이렇게 아나무인으로 행동하는 경우, 그래서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뭐 저자의 말에 49%는 공감을 하지만 51% 정도는 조금은 공감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부분도 있다. 그래서 공감하기 어렵다를 선택해서 저도 좀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전과는 사뭇 정말 많이 달라진 이런 환경들, 또 미디어의 영향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자의 말처럼 그런 현실은 아니다라는 쪽에서 공감하기 어렵다 선택하셨습니다. 하지만 정반대님은 공감한다 선택하셨는데 의견 부탁드릴게요. 네, 보니까 이혜령님이 책도 많이 읽고 어디 가서 말씀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렇게 말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막 반대를 막 하고 싶어요. 네. 반대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근데 잠시만요. 그 비경쟁 독서 토론에서는 반대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셨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뭐 반박한다고 혹시 얘기해도 되나요? 그것도 꼭 그렇게 쓰셔야 될까요? 네. 네, 그럼 일단 한숨 먼저 쉬고요. 네. 저는 속에서 이렇게 말 잘하고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 나도 막 얘기하고 싶은데 뭐라고 할지는 모르겠고 막 그 말이 좀 설득도 되면서도 막 다른 얘기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물론 그럴 수는 있지만 뭐 아나무인일 수도 있지만 여기 제가 자세히 보니까 이건 좋은 대접, 정중한 대접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좋은 대접과 정중한 대접을 한다고 제가 생각하면
중간에 제가 막 마음이 삐딱해서 이렇게 저렇게 가다가도 결국에는 좀 좋은 쪽으로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어른도 보면 항상 좋은 모습 보일 수는 없잖아요. 화도 내고 작은 거 갖고 분노하고 막 가슴에 그렇죠. 새기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계속 좋게 하면 결국은 선한 쪽으로 조금 가지 않습니까? 그런 데 많이 있으면 그래서 어린이들도 물론 뭐 그런 아나무인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고요. 이 선생님이 보니까 앞에서 어른이가 가르쳐줘서 길을 하는 게 아니라 고심한다 했으니까 결국에는 어른도 같이 고심하면서 좀 찾아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해서 저는 이혜령님에 정말 반대를 좀 하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비경쟁 독서 토론에서 잘 쓰지 않은 이런 반대란 반박이라는 표현을 쓰시면서까지 또 이혜령님의 생각과는 좀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틀린 것이 아니라 우리 다른 의견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혜령님은 지금 조금 전에 생각 들으셨는데 보탤 의견이 혹시 있으실까요? 아니 저기 정반님은 되게 이상한 것 같아요. 저번에 제가 어린이라는 세계를 다른 곳에서 토론을 했었는데 그때는 공감하기 어렵다를 선택하셨거든요. 근데 저한테 그때는요? 좀 싸웠어요. 그렇군요. 제가 그때는 공감한다를 선택했기 때문에 네. 오늘 보니까 좀 감정이 상해서 저한테 무조건 반대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떠세요, 진행자님은? 좀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지 않나요? 네, 잠시만요. 진행자는 이 책에 관한 것이나 이제 이 상황에 대한 의견을 내지 않는 것으로 중재하고 조율해주는 역할만 또 하겠습니다. 근데 선생님 또 개인에 관한 잠깐만요. 또 잠깐만요. 네, 저 잠시만요. 선생님한테는 발언기를 2번 네, 주셨는데 저기 저는 왜 한 번인가요? 네, 잠시만요. 이렇게 또 특정인을 또 이렇게 언급하시면서 개인적인 감정을 반영해서 하는 말씀은 조금 아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정반대님 혹시 또 의견 마지막으로 보태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근데 저는요 이혜령님한테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사실은 이렇게 말을 하기 좀 어렵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지난번에 그랬다고 해서 그런 얘기를 끄집어내갖고 얘기하면 제 마음에 또 상처를 입고 다음에 또 다시 만나기가 조금 싫어집니다. 제가 예, 알겠습니다. 이혜령님이 나온 독서토론이라면 제가 신청을 안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조금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네, 이거 인신 공격이 감사합니다. 아닌가요, 네, 진행자님? 네, 그러면 두 분의 또 이렇게 제가 개인적인 용기 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네, 개인적인 이야기나 또 후일담 또 더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토론 후에도 수많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느새 마지막 논제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쉽긴 한데요. 여러분들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논제는 소심의 씨를 모시겠습니다. 소심의 씨는 누구시죠? 아, 그렇군요. 소심의 씨와 오수미님을 모시고 마지막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어린이에 대한 이야기를 펼치며 격차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큰 어른과 작은 어린이가 나란히 있다면 어른이 먼저 보일 것이지만 어린이가 어른의 반만 하다고 해서 어른의 반만큼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저자의 생각입니다. 어린이에 대해 생각하다 보면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등 여러 소수자들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둔감했는지 깨닫게 된다고 또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어린이는 자라서 어른이 되기 때문에 소수자라기보다는 과도기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해 보기도 했다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린이를 소수자와 과도기에 있는 사람 중 어느 쪽의 시선으로 보셨습니까? 어린이를 저는 소수자에 조금 더 가깝다고 봤어요. 라고 하시면 손바닥을 보여주시고요. 소수자의 느낌도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책에서 말한 것처럼 과도기에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에 가까우시면 손등입니다. 보기는 두 가지죠. 약간 더 가까운 쪽, 소수자, 과도기에 있는 사람. 어린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 저자가 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우리가 같이 토론을 해보려고 합니다. 책을 못 읽으신 분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논제죠. 같이 또 많은 시청자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어떻게 마음의 결정하셨나요? 네,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기대가 됩니다. 소심혜 씨와 오수미님 어떻게 보실까요? 소수자 손바닥, 과도기에 있는 사람 손등. 하나, 둘, 셋 올려주세요. 아니 왜 조금 시간이 걸릴까요? 네,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러면 네. 잠시만요. 오수미님은 조금 전에 다시 한번
과도기에 있는 사람을 그러면 들어주셨고요. 저 이거 소심해님은 들게요. 그냥 소심해님은 네. 좀 편안하게 네. 그냥 본인의 생각을 표현해 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소심해님은 소수자에 가깝다라고 또 보셨습니다. 어린이를 어떻게 보는 관점이 있는 것인지 이제 조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과도기에 있는 사람으로 저는 봐요, 어린이를. 아니에요, 저는 어린이를 소수자라고 봐요. 여러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관한 의견들 왜 그렇게 선택하셨는지도 편안하게 많이 올려주세요. 자, 그러면 어느 쪽부터 의견을 들어볼까요? 혹시 의견 있으신 분 먼저 드릴까요? 저 먼저요? 네네. 소심한 분이 조금 연습해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가능하실까요? 소심해 씨 의견 주실까요? 아니 제가 여기 나온 것도 엄청 용기를 내서 나와서 저는 그 오수민님의 이야기를 좀 듣고 좀 듣고 생각을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소심해님은 잠시 오수미님의 의견을 듣고 말씀하신다고 했는데요. 가능하실까요? 네, 그럼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오수민입니다. 네, 과도기에 있는 사람 네. 선택하셨는데요. 네. 네, 저자가 이제 저자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른이 되기 때문에 소수자라기보다는 과도기에 있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봤다라고 했는데 어느 부분은 또 공감하고 어느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발제 부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나 자신을 노인이들 과도기 있는 사람이 여기지 않는 것처럼 어린이도 미래가 아닌 현재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맞다. 이 부분에서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도기인 과도기지만 과도기라는 의미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단어적 의미로는 현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옮겨가거나 바뀌어서 가는 도중의 시기, 또 아직 정립되지 않는, 확립되지 않는 불안정한 시기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언제 확립된 시기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노인이 된다면 노인이 되는 과도기에 있는 상황인 거고 또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는 누구나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 과도기에 있는 거고 어린이는 또 청소년이 되기 전에 과도기, 청소년은 중년이 되는 과도기, 우리의 모든 인생은 과도기에 있다. 그런 면에서 항상 다음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과도기를 좀 긍정적인 의미로 봐야 되지 않나 싶고 저자가 전에도 길잡이라는 거에서 오해가 있었는데 풀렸다라고 했잖아. 저도 이 부분 같이 연결해서 과도기라면 뭔가 미완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미완성이 아니라 우리가 거쳐가야 되는 당연한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부분을 준비할 수 있고 우리가 어린이를 거치지 않은 어른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어린이는 거기에는 어떤 미성숙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거쳐가는 과정 중에 하나다. 중요한 그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군요. 과도기에 있는 사람으로 저는 그렇게 봤어요. 이쪽에 오수미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과도기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린이를 소수자로 봤어요. 라고 의견 골라주신 소심해님 어떻게 지금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저기 오수미님처럼 저렇게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너무 잘하셔요. 지금은 저는 아직도 떨리는데 제가 좀 독서력이 좀 없어요. 독서력이 없어서 이 독서 모임 나올 때 좀 고민 많이 했거든요. 내가 책을 끝까지 읽어본 경험이 없는데 좀 나와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나 이런 좀 생각이 했는데 이렇게 진행자님이 꼭 오라고 해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나오긴 했는데 좀 고민이 됐거든요. 근데 오수미님이 너무 말을 잘해서 좀 부담이 돼요. 그리고 막 저기 채팅 올려주시는 것도 너무 좀 부담이 되거든요. 이게 좀 지금 시청자들이 의견 네. 올리는 것조차도 네, 제가 좀 이렇게 아이만 키우다 보니까 그 말을 밖에서 한 적이 많이 없어요. 남들 앞에서. 네, 그래서 그럴 수 좀 있겠네요. 조리 있게 말을 못 한다는 생각이 늘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책이 하나도 정리가 안 되고 기억이 좀 안 남았었는데 이 책도 좀 그렇긴 했었어요. 제가 읽어서 좋긴 했는데 이게 좋다고 좀 약간 그런 생각이어서 오늘 이제 이야기 나눈다고 해서 나오긴 했는데요. 이게 좀 저는 이제 소수자라고 생각하는 게 저 같은 이제 소심한 사람들도 어떤 면에 있어서는 대부분 이제 오수미님처럼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들이 좀 많잖아요. 이렇게 각광도 많이 받고. 근데 저는 이제
좀 말을 못하고 좀 떨고 이러니까 어디 가서 좀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늘 사람들이 왜 뭐 얘기를 요점 정리를 못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좀 어린이도 뭐 저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그래서 소수자, 저도 이제 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뭐 가독이라면은 진짜로 뭐 시간만 지나면 말을 잘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저 스스로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들도 소수자가 아닐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근데 이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김소영 작가님이 뭐 가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고 또 그리고 선생님한테도 좀 네. 물어보고 싶었어요. 네. 진행자님한테도 네. 이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했거든요. 네.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잘 들었습니다. 예, 소심해님의 자신의 또 용기를 내서 이 자리에 나와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소심해 씨가 아니라 하소연 씨 더하기 못익음 씨 더하기 소심해 씨 복합적인 인물 연기를 지금 이렇게 열연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진행자는 또 이 책에 관한 견해나 그런 것들 이야기하지 않고요. 또 우리가 토론 후에 또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소심해 씨의 의견 생각 들으셨는데요. 혹시 오수미님 의견 보태주실 분 계실까요? 네, 저는 소심해 씨가 얼마나 그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 좀 절절히 좀 공감이 됩니다. 네. 저는 오늘 못익음 씨하고 정반듯이 했지만 제 안에도 소심해 씨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약간 딴 얘기해도 될까요? 좀 그러면 딴 얘기는 이게 책과 관련된 거니까요. 조금 짧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사실은 토론할 때 보면은 소심해 씨 같은 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소심한 경우는 말을 하기 어려운데 정말 누군가 말을 잘하면 다 같이 침묵이 흐릅니다. 그러면 토론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 저 나와서 말 한마디 못하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좀 불만스러워할 수 있거든요. 제가 그 온라인 책 모임 잘하는 법을 가지고 어린이들하고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들하고 같이 쓴 책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어린이 한 명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이 책 읽어보고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토론에서 열심히 이야기했는데 어떤 친구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서 왜 저 친구는 말 한마디 안 하지? 되게 불만스럽고 속상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누군가는 듣고 싶어서 온다, 경청하고 싶어서 온다라고 보니까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다 그 이유가 있으니 자기가 오만했고 이제 기다려줘야 된다 이런 얘기 했는데 저도 어린이가 똑같이 한 말인가요? 어린이가 한 말. 예, 그게 원래 예. 성인책이잖아요. 근데 어린이가 그 일을 했는데 그래서 네. 소심해 씨가 그렇게 네. 얘기하는 거가 되게 솔직한 용기 감사하고 그런 선생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하고 지금처럼 경청 말하고 싶을 때 기다려줄 수 있으니까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실제로 어린이들과 함께 토론한 이야기를 또 보태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용기 내서 예. 해도 되나요? 네, 소심해님 의견 수미- 부탁드립니다. 이 수미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저런 말도 저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또 부담이 되고 네, 위축되시는 네, 그러니까요. 네, 좀 네. 고민이 좀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말을 참 잘하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도 좀 용기를 내볼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여러 의견들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시청자분들 중에서 정영경님은 토론에서는 말을 늘 깔끔하게 해야지 하는 부담을 느꼈는데요. 소심해 씨의 말투를 보면서 저의 말을 보는 것 같아 위안이 됩니다. 이렇게 공감 댓글도 이렇게 또 남겨주셨습니다. 소심해 씨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나를 보는 것 같아요. 또 굉장한 인기를 또 이렇게 또 얻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다양한 의견 이렇게 같이 나눠주시고요. 실시간 독서 토론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토론을 마무리하는데요. 오늘 그 몇 가지의 논제를 가지고 함께 비경쟁 독서 토론 함께 책 모임을 해봤습니다. 현장하고 아주 똑같진 않지만 거의 똑같게 준비를 해서 해봤는데요. 역할극도 다양하게 해주셨는데 오늘 토론 어떠셨는지 마지막 소감이나 인상 깊은 한마디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부터 이야기하실까요? 아직 소심이신가요 혹시요? 네, 아직 소심해요. 그러면 제가 먼저 조금 이렇게 하겠습니다. 털어내려면 시간이 네. 걸려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소감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이제 못 읽음 정반대 그리고 웃음이 다 합해서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 작가가 241페이지에 어린이들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 어린이를 서로 알아보게 하는데 여자, 남자, 장애, 피부색, 뭐 키가 큰 어린이, 작은 어린이 이렇게 모두 알아보겠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했는데 어린이가
굉장히 다양한 모습이 있는데 어른들이 그거를 한 면으로 보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오늘 토론하면서 또 생각해 본 부분이 오늘 몬디금 씨도 있고 소심의 정반대 이런 여러 모습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토론할 때 내 안에서도 사실 그 모습이 있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한테도 그 모습이 다 있잖아요. 어린이에게 다양한 모습을 보는 거, 또 우리가 토론 모임 갔을 때 사람들 많은 다양한 면을 보면서 저 사람하고 나 맞을까 맞을까 이런 생각 말고 그냥 그대로 봐주고 또 기다려주고 이런 부분을 생각하게 됐고요. 어린이라는 세계가 인간관계라든지 내가 삶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또 배운다는 건 무엇인지 그걸 폭넓게 생각할 수 있는 책이었고 성북구청에서 한 책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됐지만 선생님들도 다른 또 부모님들 또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다 싶고요. 오늘 하소연 씨 또 소심혜 씨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진행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 소감 나눠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이혜령님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어린이라는 세계를 읽으면서 저는 그 203페이지의 말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한 문장을 소개해 드린다면 그 답은 오늘의 어른이 어떤 세상을 갖고 가느냐에 달려 있다. 저는 그게 결국 어른의 책임이기도 하고 어른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수많은 아이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아이들을 그냥 아이들로만 객체로 바라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린이도 주체이며 개별적인 존재라는 걸 깨닫는 시간이었고요. 오늘 그리고 저는 하소연 씨와 소심혜 씨를 했는데 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정반대의 캐릭터. 뭐 어디 가서 말 못해서 죽은 귀신이 있냐 이런 소리를 듣는데 한 번도 그렇게 정반대의 캐릭터를 하면서 독서 모임에서의 다른 분들의 좀 그렇죠. 심정을 공감하게 되는 그런 큰 경험이 됐고요. 항상 다른 사람들의 이런 것들 마음을 공감하고 거기에 가 닿으려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성북구청 독서토론 아카데미 정말 이런 토론이나 이런 아카데미를 하는 곳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멋진 기회에 감사드리고요. 네, 진행자로서의 멋진 모습 보여주시는 김민영 선생님과 오수민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그리고 저희 앞에 막 촬영 준비해 주시고 여기 준비해 주시는 사서 선생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늘 참여해 주신 제가 이렇게 마무리 멘트까지 다 하는 듯한 기분이 들지만 채팅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거의 백상 여우주연상급으로 본인이 모든 거를 이렇게 이런 사람이 무슨 소심해. 평상시에 장난이 아니에요. 말을 저를 한마디도 못하게 하는데. 아까 선생님 근데 저 소감 조금 보태도 될까요? 이분들이 정말 짧게 해주셔야 돼요. 네, 예. 제가요 책을 읽을 때 좀 위안을 또 주고 싶습니다. 저는 책을 읽은 지금 다음에 아쉽다고 난리예요. 이거 끝난다고. 근데 예. 읽은 다음에 다시 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는 항상 그 책을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새롭습니다. 매번 즐겁고 그렇죠. 감동을 받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그게 좀 슬프기도 하고 왜 난 다 잊어먹을까 이랬는데 이 책 보면서 어떤 생각했냐면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아까 다 못 읽었다 했지만 정말 다 읽고 왔습니다. 제독이거든요. 제독인데 정말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전에 읽었던 거에서 내가 이 책은 정말 특별하구나. 옛날 읽었던 게 다 생각이 나서 마치 내가 지금 방금 전에 읽은 거 다시 읽은 것 같기 때문에 그만큼 마음에 다가왔다.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다 감사 있잖아요. 왜 나는 그걸 미리 생각을 못했을까. 네, 알겠습니다. 감사 마음이 이렇게 가득인데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수민 선생님의 마지막 히든 발언까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올해도 성북구청 독서토론 아카데미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인사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열심히 정말 그 모든 제작진들이 정말 영혼을 불태워 만든 이 방송 3회분은 다음 주부터는 성북구청 플랫폼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이제 마지막이네요. 어쩌면 여러분들과 이제 올해 마지막이고 또 내년이나 또 이후에는 만나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무엇보다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무려 10년간 2012년부터 지금까지 저에게 성북구청 독서토론 아카데미를 진행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성북구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저는 정말 좋은 책 친구들 많이 만났고 또 그분들의 다양한 활동을 긴 시간 동안 그 곁에서 함께 응원할 수 있어서 저에게는 정말 기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책 모임을 많이 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모임보다 책을 함께 읽는 모임들이
대중화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일상화가 된다면 우리의 삶은 덜 외롭고 덜 소외되고 더욱더 함께하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작은 마음을 가져봅니다. 네, 올해 남은 시간 알차게 보내시고요.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